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제 2차 해신의 블록체인 미더업인데요. 지난번 1차 미더업 할 때가 약 한 달 전쯤이었는데 그때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4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600만 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려 한 달 사이에 코인 가격이 50%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꼭 좋은지 내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제 업계 분위기가 좀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큰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큰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이 코인의 역사가 2009년 1월 3일 그 비트코인에서 시작이 됐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도 아시겠지만 사이퍼펑크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에리 휴즈라는 미국의 교수가 사이퍼펑크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걸 이제 한국어로 제가 최초로 번역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사이퍼펑크's write code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쓴다. 아주 명문장이거든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겠다. 사이버펑크는 사이버펑크라는 그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어떤 이 거대한 정부 조직, 글로벌 대기업들이 꽉 짜여진 이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이 암호라는 사이퍼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바꿔보자. 이런 것이 이제 사이버펑크의 철학이고요.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도 계속 코드를 썼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천재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월 3일날 실제로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오신 분들의 이제 업계 관계자분도 많으시고 또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큰 흐름이 한 10여 년의 흐름이 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단계는 채굴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마 개인이거나 아마 소수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 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선의로 제공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으로서 코인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채굴 산업이 활성화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 주변에도 채굴에서 뭐 1억, 2억 번 사람은 무지기수로 많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중국의 비트메인, 우지한, 그죠? 우지한. 그리고 잔커탄. 길거리 캐스팅에서 유명하죠, 둘이. 그래서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수조 원대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문제는 채굴에서 돈 벌었다는 말을 듣고 너도 나도 채굴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채굴에서 다 지금 기계들이 홍수에 떠내려올 정도로 인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은 채굴이었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수익 모델은 뭐냐? 채굴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내다 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활성화되고 뭐 아시겠지만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첫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고 불과 1년 만에 마운트 복스라는 세계 최초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났는데 이게 뭐 해킹으로 파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많은 거래소들이 생겨났고요. 저희가 사실은 2017년에 한국의 빗썸이라는 업체를 운영해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30명도 안 된 작은 회사인데 그때 찾아가서 뭔가를 좀 제휴를 했어야 되는데 야 이게 무슨 돈이 될까? 코인이 돈이 맞아? 그러다가 기회를 놓쳤더니 어느새 그 3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300명이 됐죠. 매출을 조 단위로 하죠. 그걸 본 업비트라는 회사가 불과 또 한 2달 만에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조 단위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소 하는 회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2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채굴 회사 이걸 넣어서 우리 노드 네트워크가 마련됐죠. 두 번째는 거기서 채굴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서 두 번째 수익 모델이었고
그걸 보고 한국에서 너도 나도 다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다 말았는데 200개 정도까지 세대가 중단했습니다. 한국에만. 전 세계는 셀 수가 없었고 지금 거래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거래량 조작하고 해킹당하고 다 망가지고 있죠. 심지어 그 철옹성 같은 빗선도 직원 350명을 150명으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고 있고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모든 거래소가 다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거래소 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2,500만 원 주면 거래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2,50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다 돈을 벌었다고 할 때 그걸 따라가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투 잡은 거죠.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제3의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3의 흐름은 뭘까요? 오늘 우리 미더의 주제가 바로 이 제3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플랫폼 위에 D앱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세상에 내놨고 2015년에 7월에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너도 나도 이제 이더리움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자칭 3세대 코인, 또 4세대 코인, 심지어 5세대 코인도 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플랫폼과 D앱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세 번째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 모델이 없어요. 채굴은 오늘 캐면 내일 팔 수도 있고 거래는 수수료만 받아도 수익이 생기는데 이 플랫폼은 수익이 없습니다. 리눅스나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ICO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이고 그 투자자들은 미래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금화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그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다 ICO를 해서 뒤늦게 ICO 들어간 사람들은 또 더 상당한 손실을 보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ICO는 다 금지하고 중국도 금지하고 한국도 금지하고 큰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채굴을 거쳐서 거래를 거쳐서 그 다음 3단계로 이제 플랫폼과 DM의 시대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먼저 시작한 플랫폼들은 ICO로 성공을 했지만 뒤늦게 나온 플랫폼들은 솔직히 말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체제가 몇 가지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한 가지나 두세 가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플랫폼 시장도 결국은 한 서너 개, 빅3 정도 살아남고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플랫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yes or no, all or nothing입니다. 진짜 100배, 1000배 대박이 나거나 빈털터리가 되거나. 좀 안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DL입니다. DL.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고 크게 대박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DL이고 아마 우리 이신혜 대표님도 그런 DL의 필요성 그런 쪽으로 아마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해시디의 김서준 대표는 게임 DL이다. 게임으로 올인한다. 그러면서 게임 조직을 엄청 늘렸다고 들었고 어쨌든 뭐 게임은 대한민국이 워낙 강국이니까 잘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DF과 그리고 그 DF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중에 최후의 위너들 이런 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발표하시는 업체들도 보면 테조스는 그 속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하드포크를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눈여겨볼 업체라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오늘 모셨고 그 다음에 DF들이 좀 있죠. 우리 그 네모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콘텐츠 거래 쪽의 DF입니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우리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까지 저희가 이렇게 세 업체를 모시고 큰 흐름을 이신혜 대표가 그리고 나머지 세 업체가 각자 같은 그 주제를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한번 행사를 꾸며봤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미더위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